지금은 그거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을 위해서 있으니까 한 거지. 지금 안 하시죠? 왜? 되게 보기 힘들어 보이니까 그거 힘든 거 지금도 뭐 하십니까? 라고. 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쌤 한번 그게 들어가 보면은 그게 더 훨씬 더 힘든 게 아니고 더 수월한 게 쌤 수업이 더 4시간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실도 그게 맞는 거 같고, 그러니까 시간이 얽매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하면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연구학교에 우리 보통 연구학교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맞아. 쌤들도 그 연구학교 끝났는데도 왜 해요?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연구학교 성격이 아닌 것도 맞고, 근데 내가 한 번 그 매력이나 그 마력에 빠지면은 이 수업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고 내가. 연장선에서 돌직구를 던지는 질문을 하나 하자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었어요. 있죠. 방송에는 편집돼서 나가는 거 아니냐,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달래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안 좋은 게 아니고 앞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방송에 덜 내보낸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우리가 시행착오 겪고, 여기 조별 아이들 짤 때 좀 우리가 내 혼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데서 내 혼자서 밤새 하고, 요런 걸 오히려 더 좀 앞부분에 좀 보여줬으면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선생님들이 네,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거 아닌데 하는 것만 딱 하고, 이게 그다음부터는 쫙 결과만 1편에서 거의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너무 짧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실에서 이제 뭐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갈수록 내 문제구나 이런 느꼈어요. 제 문제. 이게 이제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꼭 이런 부분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혹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반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개별반 아이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수반에 그랬는데 갔다가 오면은 그에게는 뭐 어려운 질문이라든지 어려운 행동이라든지 잘 제가 안 해요. 그런데 와서는 그냥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둠 활동 있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다른 모둠의 애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같이 하니까 나중에는 말문도 안 되는 애가 자기 모둠의 대표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발표도 하고 모션도 커지고 목소리도 그냥 막 커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애가. 그렇잖아요. 이 거꾸로는 효과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의 마스터 리더링 자체가 정말 모든 애가 골고루 목표의 달성에 가능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부장님,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왜 이렇게 사실은 강의식 수업에 다 이렇게 젖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바꾸실 때, 작년에 바꾸실 때 조금 아이들하고 좀 트러블이라든가 아이들 간의 트러블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게 없었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 시간마다 재밌게 활동하니까 평소에 안 하던 그 재밌는 활동 하다 보면 애들이 뭐 트러블이 그런 거 없었어요. 단지 이제 트러블은 제 혼자 트러블이에요. 저 혼자. 어떻게 좀 더 동영상을 잘 만들까? 뭐 어떻게 또 재밌게 할까? 자료 좀 할까? 뭐 이런 거. 근데 모둠에 동화되지 못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제가 이제 한 명씩 모둠 장애이죠. 그러니까 한씩 돌아가면서 모둠장을 하게 해요. 그래서 얘가 잘못하면 모둠의 전체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 애 또 수준에 맞게 제가 또 지도를 합니다. 뭐 퀴즈 문제를 만들어 오는데 다른 애들은 많이 만들어 오는데 얘는 못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네가 뭐 만드는 거 가르쳐 줘라든지 아니면 네 스스로 한두 문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지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더라고. 저는 제가 느낀 게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정말 천방지축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무개념이고 생각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이 수업을 하고 거꾸로를 하고 내가 노력한다는 걸 애들이 아는 거라. 애들이 알고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내를 딱 믿는 거라. 믿고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 우리 뭐 해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몰입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야. 그렇지만 애들이 이 쌤 뭔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쌤이 지금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애들이 무언중에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내가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애들이 아는 거라. 그러면서 애들이 어쨌든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 쌤한테는 뭔가 이 수업 시간에 내가 조금 그래도 집중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걸 내가 느끼겠는 거라. 애들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학생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예전에는 애들하고 학생들의 그 신뢰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잘 못 느끼거든요. 담임과 반 애들의 사이에서도 또 초등과 달리 또 중등은 담임이지만 그래도 애들이 교과 수업 말고는 담임도 아침 착각 보고 그렇게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이에서 내가 전반을 들어갔는데도 애들하고 무슨 이렇게 좀 신뢰가 쌓인다는 느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정말 나에게 가깝게 느끼고 애들도 나를 가깝게 느끼고. 저는 항상 아이들과 우리 반 아이들과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담임으로서는 정말 좋았거든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래 뭐.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영어 수업에 딱 들어서 앉아 있을 때는 이게 애가 힘들어하는 거야. 영어를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제 입에서 좋은 말 안 나가잖아. 똑바로 앉아라. 너 뭐가 문제냐? 그러면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담임으로서는 우리 반 애가 너무 좋았는데 수업에서의 그와의 관계 어색해서 오히려 좀 못 본 척 한다든지 좀 힘들어해도 자도 좀 줘라도 지적하기 싫어서 지적 당하면 어색하니까 이제 원래 좋았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거꾸로 교실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가 수업 시간에서 회복이 좀 되고 뭐 이렇게 지적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또 믿고 따라주고 질문하고 대답해 주니까 또 격려해 주고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학생 중심으로 가게 되면 수업 시간 안에 아이를 그 하나의 그냥 인격체로 볼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선생님.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업,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아이들끼리 왜 대화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밀도 있게 봐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팀에서 어떤 아이가 더 알력을 가지고 그 아이를 힘들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생활 지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조금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캐치가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다른 식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좋은 걸 보는 순간 우리 반 애들이 딱 떠올랐다는 게 내 교사로서는 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제 아이들과 수업 속에서 그 아이를 이제 파악하고 바라봐주고 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모아진 게 아닌가. 근데 어떤 아이든지 간에 저하고 이렇게 좀 안 좋았다면 저도 인간이니까 보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서 교사가 사실 학교라는 곳은 학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서로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를 잘 감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그 주요한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일단은 이제 거꾸로 하면서 교사 자신이 거꾸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팍 던진다. 갖고 있는 선입감이라든지 무슨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활동만으로 하는 걸 해서 애들 다 이해를 했겠나 이게 하면서도 내가 애들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를 정말 저거를 그래서 좀 활동하고 나면은 다시 모아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빨리 이렇게 좀 애들을 지금은 말했어요. 애들을 좀 믿어라. 지금 항상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항상 물음표로 항상씩 물음표를 길게 가지면 안 돼. 물음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럼 할까? 그래 정말 근데 그거를 그래 그러면서 애들 활동 하나 보면서 이걸 이해해야 가능한 활동이라고 치면 그 활동도 해내는 거 보면서 좀 애들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 핑계를 댔잖아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해오고 아이들 제대로 이해 안 되고 주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를 못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때 사실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죠. 나는 잘했는데 애들이 문제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박주 선생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식사하시면서 다 넘겨야 돼. 그러고 뭐 어떻게 말씀하셨더라고 그때? 그래. 이제는 아이들이 나를 가르쳐 이런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당연한 말씀을 왜 자꾸 하시지 했더니 그 전까지 안 되신 거야. 그때부터 이제 되신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저한테 다 넘겨줬어. 근데 그때 말투가 약간 체념하였다 말투 있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툭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툭 마음을 넣듯이. 더더욱이나 선생님, 박도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이 왜 좀 애들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내만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만 있었죠. 이게 자기가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저도 그랬거든. 저도 그 질문 더 비싸게 저도 처음에 받았어요. 뭐 이상한 거 같지 않냐고. 나는 늘 열심히 하고 진짜 농담 하나 썩지 않을 정도 쫙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그 좀 제대로 안 했거나 내가 불성실하게 수업에 임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말도 내가 애들 탓을 안 돌리고 내 탓이라고 1% 남길 건데. 열심히 하신 분들이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시행착오를 느꼈던 거는 처음에 장현쌤하고도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개별화 수업, 완전 학습을 가야 된다. 이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거꾸로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학습지 활동을 하면서 애들끼리 서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런 상황에서 첫날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애들이 막 서로 질문하고 내한테 평소에 질문 안 하는 아들이 막 질문 오고 가고 하니까 막 첫날에 이 동영상 보고 안 보기를 떠나서 와 이게 거꾸로구나. 첫날 바로 이게 모둠별 학습 이런 거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액티비티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했는데 던졌는데도 애들이 막 질문을 하고 막 이게 막 이거 거꾸로구나라고 생각하고 와 이거구나라고 하고 첫 차시, 두 차시, 세 차시 시작하면서 애들이 지쳐 가기 시작하더라고. 아 그러면 이게 뭐지? 이전에 원래 영어과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항상 액티비티를 해서 액티비티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액티비티를 넣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모둠별로 그때 그전에는 모둠도 안 해서 조를 안 하고 그냥 2명이 페어도 했다가 모둠도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 모둠을 딱 구성해주고 판때기를 하나씩 나눠주고 수업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PPT 딱 올리면 답을 먼저 쓴 조 들어 올려서 뭐 이거 골든벨식으로 했어. 우리 평소에 쓰던 거를 애들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수업을 긴장감하고 수업을 딱 마치고 나서 교감선생님한테 들어와서 그 수업을 보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수업 너무 역동적이고 애들이 흥분하고 그때 카메라 감독님도 저한테 문자가 이 수업 너무 좋았다 하는데 나는 딱 그 수업을 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라. 왜? 뭔가 조별 학습을 했는데 이건 이전에 내가 했던 액티비티 똑같은 거라. 내가 기존에 했던 액티비티 영어 시간에 했던 거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조별 하고 그 판때기 옛날에도 나눠줬거든. 나눠주고 한 거 듣고 왜냐면 그때 적는 애는 한 명이야. 4명이서 답을 구하는 애들도 조는 4명이지만 항상 쓰는 애는 한 명이야. 결국 답을 내는 애도 한 명 아니면 2명밖에 없어. 나머지 2명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하고 나서도 이전에는 내가 너무 나도 역동적이다 잘했다라고 마쳤지만 거꾸로를 들고 내가 기존에 조금 전에 이 개인별 학습을 뭔지 내가 느꼈잖아. 느끼고 나서 이전에 나의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와 놓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겠는데 주위에서는 극찬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었어. 나는 그때 알겠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전에 나의 액티비티하고 거꾸로의 액티비티 차이점 어디에 둬야 되나 이제 그때부터 그 고민이 딱 드더라고. 그럼 이전에 나의 액티비티는 조금 전에 한 이 판 들고 하는 이거 애들은 즐거워했지만 막 아들은 점수 따는 거 즐거워했지만 안 하는 날도 있었고 딱 하는 날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거꾸로에 맞는 액티비티는 뭐냐?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개인별 수업 이게 좋긴 좋았는데 이게 계속 연속 수업 그거면 안 되더라고. 왜 애들이 지루해 하더라고. 그럼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조별로 뭐 일어나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카메라를 리슨 앤 스픽을 할 때 하나하나 임무를 줬지. 자, 니는 찍는 애, 니는 말하는 애, 니도 말하는 애, 니는 뭐 넣는 애, 자막 넣는 애. 이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학기가 지났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까지 느끼지. 액티비티를 할 때 수준별로 나눠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지금 나는 알고 있지. 지금. 그게 사실은 지금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만나면 똑같은 얘기들 하세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항상 하시는 얘기가 원래 수업 시간에 활동이 되게 많은데 근데 활동을 하고 났는데 이게 학습 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정한 패턴들을 지금 다 갖는 거예요. 시작하고 나면 처음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없던 환경으로 확 들어가니까 붐업이 확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슬럼프로 빠져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예측을 해버리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 협업구조 얘기를 다시 하거든요. 그 사이클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차라리 선생님들 다 예측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 뭐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 캠프 이후에 나온 선생님들은 그걸 협업구조가 워낙 강하니까 그거를 또 바로바로 이렇게 극복해서 넘어가는 게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현동이라는 학생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뭘 느꼈냐면 현동이라는 학생이 진짜 수업 시간에 시험도 귀찮아서 자는 시험 시간에 자는 애거든요. 아무 의욕이 없는 애. 그러니까 내 수업이
그나마 이 수업이 좀 괜찮았다 아니다를 그 애를 보고 판단해요. 걔 애가 누워 있으면 이 수업은 정말 아니고 정말 난 나중에 그랬다니까. 이 애가 깨어 있으면 아 이 수업이 잘 됐다. 왜냐면 걔가 원체 뭘 던져주도 막 내가 앉아서 이렇게 잡니다. 눈을 감고 자고 진짜 네 이러네. 그 학기 말까지 어떻게 좀 변화가 느껴? 처음에는 뭐 거꾸로를 하던 쌤은 니는 혼자 떠들어라. 나는 막 처음 뭐첫 시간 잠시 반짝했다. 그 다음부터 또 걔는 잘하는 애입니까, 선생님? 실력은 중상이니까 괜찮게 걔가 시험 시간에도 집중을 하면은 80점 맞는 아가 그냥 잡니다. 시험 치기 싫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거꾸로 수업을 하면서 액티비티가 조금 이렇게 지금 활동을 뭐 그걸 가지고 패드로 찍고 뭐 이러면 지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지가 좀 움직여주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 나중에는. 걔는 처음에는 뭘 하든 막 이래 있다가 점점 이제 조금 깨어 있었죠. 점점 마지막에는. 그 은동이가 같이 했던 그 모둠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찰해 보면은 초반에 걔를 포함을 해서 애들이 전부 뭐랄까 삐딱선 타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걸로 우리를 괴롭히지?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비주얼로 보면 분명히 놀고 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얘네들이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점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나중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가 겉으로는 안 하는 척 하는데 액티비티가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또 막 가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 상황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나는 원래 반항기가 있는 아이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수업은 재밌어지고 내 스타일 아닌데.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럼 빨려가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저기 더 재밌는 거라. 저가 더 재밌게 하는 거야. 정말 요 시간 축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면 엄청난 변화거든요. 완전히 교실에서 구석에 처박혀서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학급 분위기를 다 해치는 아이들의 그룹이 얘네가 쭉 조용히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정말 왕성한 이렇게 학습에 참여하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린다고. 우리 반에 발표는 굉장히 잘해요. 애가 뭐 이러면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근데 시험만 치면은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와. 예, 발표 잘하고 활동 열심히 하는데 근데 걔가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일치가 된다는 거죠. 거의. 예. 발표 잘하고. 예. 저도 그 이유를 뭔지 몰랐는데 저는 그냥 막 단지 학원에서 배워온 거 그것만 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뭐 경험하고 이렇게 뭘 만들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뭔가 부족한 점 채워진 것 같아. 메타인지네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그 특수반 아이들, 개별반 아이들 그러는데 걔들이 항상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다른 사람 자기 스스로도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근데 걔들 저는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계속 시켰어요. 이렇게 똑같이 뭐 이렇게 야 뭐 너희들 이거 좀 봐주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도와주라든지 뭐 니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책임을 강조하니까 걔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뭐 모둠의 대표가 돼서 발표까지. 그다음에 지금 또 와서는 이제 굉장히 떠드는 애가 있었어요. 처음에 딱 들고 막 떠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꼭 참았죠. 오히려 떠드는 게 내한테는 좋다. 너무 얌전한 게보다. 그래서 걔를 이제 적극적으로 모둠 활동을 이렇게 막 시키니까 걔가 너무 잘하는 거야. 막 발표도 잘하고 막 시끌벅적해. 네, 그런 경우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 같으면 그런 아이한테 어떻게 하실까요? 조용해라 했죠. 너는 왜 수업 중에 떠드냐고. 그리고 막 잡담하고. 근데 이제 그런 그 경우가 없어지죠. 오히려 거의 수업 대부분의 활동이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또 잘 싸우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근데 제가 다 이야기했죠. 야, 너희들 뭐 다투지 말고 너희들 다투면 너가 못 오면 그냥 발표를 못 한다.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애들이. 하다 보니까 안 다투는 거야. 나중에 이제 너희들 왜 안 다투니 하니까 뭐 안 다투면 일단 발표를 못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안 싸우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일단 강제로 너희들 다투면 발표 안 한다 했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풀어진 거예요, 이게. 서로 이해도 되고. 그럼 이제 교사의 방임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들끼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 거라 생각하죠. 애들이 협력 학습을 하다 보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돼요. 부족한 애는 부족한 대로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알게 되고 또 잘하는 애는 또 부족한 애를 가르쳐 주고 또 도움 받는 애는 또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러죠. 그냥 우리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아이들 때문에 모든 활동이나 학급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그런 아이들이 기존에 수업하는 방식에서는 전혀 그 문제점이 노출이 안 된다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걸 발견했다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그걸 풀어낼 방법, 풀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인지를 하시게 됩니다. 네네. 어느 모델에 누가 섞이더라도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죠, 학생들이 거기서. 근데 그런 과정이 참 힘들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 쌤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야. 너무 빨리 한 번만 한 번에 그걸로.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그뭐 예를 들어 현동이 같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 애초에 생각할 때는 그냥 원래 루저인 아이들인 거잖아요. 변화의 가능성이 원래 없던 아이들이 변화하는 걸 그동안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배려라 생각했죠. 얘에게 힘든 과제 안 주고 그 무슨 활동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쉬어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게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께서 진짜로 아마도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빼줘야지. 근데 저희가 처음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 본 거는 그 아이들이 끝없이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막 이렇게 되고 있으면 눈동자가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선생님께서 정상적으로 들어간 상황. 그러니까 그 앞에 사실은 이렇게 길게 그 가르침이 남아있던 상황에서는 여전했었는데 모든 활동이 강화되는 그 시점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가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놀랬던 거는 아이들 사이에 그 아이를 끝없이 도와주는 게 이제 관측이 되는데 처음에는 얘네가 카메라 때문에 착한 척을 하는 건가라고 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멀리서도 이렇게 관측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뭐랄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어떤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막 통합학급을 몇 번 해봤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배려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체벌보다 더 무서운 게 방임이거든요. 언니는 네 갈 대로 가시오. 진짜 그래 보니까 그 말을 안 듣네요. 제가 이제 거꾸로 그 교실 하면서 사회과를 했어요. 사회. 그럼 사회를 왜 했느냐? 학생들이 제일 재미없는 과목으로 사회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를 물론 이제 시험 치면은 성적이 제일 안 나오는 게 사회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3월달에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이제 우리 4학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애들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직접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매주 거의 애들 10시에 학교에 모아가지고 제가 모든 별로 데리고 다녔어요. 기차 타고 직접 다 돌아다녔습니다. 부산을 거의 다. 그런데도 성적은 안 나와요. 예, 재미는 있어요. 일단 사회에 대해서 조금 재미는 있어요. 그게 재작년 첫 해네, 첫 해.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길래 제가 이제 작년 1학기는 뭐 한두 번 시도하다 그냥 말았어요. 왜냐면 돈도 많이 들고 나도 좀 학교 또 뭐 평가대리가 바빠가지고 못하고 그 대신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약간 자료 같은 거 혹시 눈에 띄면 몇 개 이제 제시하고 했어요. 또 제가 또 이거 쫙 그 강의 이거 잘하니까 쫙 했는데 다 뭐 이해하는 눈빛이더라고. 근데 성적은 안 나와요. 그런 찰나에 이제 거꾸로 실 2학기부터 딱 했는데 완전히 방법이 결과가 다른 거죠. 애들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냥 우리는 뭐 그냥 학생 중심 그리고 모형이다 그러면. 또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거꾸로실 동영상을 딱 올리면 쌤들이 그건 그냥 예습이다. 누구든지 예습을 잘해오면 공부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물론 예습적 과제 제시 이런 방법도 있으면 논문도 있고, 근데 예습을 내주던 숙제를 내주던 애들이 제 같은 경우는 그냥 검사만 그냥 끝이에요. 그걸 수업과 이렇게 연결시킨 적이 거의 없어요. 다른 분들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사실 1시간 내내 자기들이 떠들고 자기들끼리 공부해놓고 나가면서 오늘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들이 해놓고 왜 나한테 어쨌든 고맙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까지는 야 이번 시간 좀 자습 좀 하면 안 되겠냐 애들이 예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지난 1학기에 야 자습 하면 우리 학과니까 왜요 왜 싫어요 자습 왜 해요 막 수업하자고 그런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반 애들 또 이제 2학기에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예, 거꾸로 격실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애들 이제 그 소감문을 한번 제가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다 똑같아요. 뭐 자신감이 생겼다, 뭐 아까 뭐 협동식 그건 다 포함되지만 앞으로 모든 수업을 거꾸로 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요. 그 저희 반에는 남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걔가 3월 달에 처음 봤을 때 시키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좀 못 돼가지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 진짜 20분 동안 서서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아이가 정말 그 지금 4학년인데 1, 2, 3학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게 된 그런 상처들이 좀 보이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걸 좀 덜 시켜야 되겠다는 게 그 친구를 보면서 특히 이렇게 확연히 이제 좀 다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짝 활동이라든가 그룹 활동에서는 또 좋은 말을 잘하더라고요. 여튼 애들은 원래 수업을 제가 그 설문지 조사에도 봤지만 애들 성적이 올랐건 본인이 예전보다 떨어졌건 여튼 본인들은 떨어져도 더 이 수업을 계속하고 싶고 그럼 니는 이 원인을 어디에다 두냐 하니까 선생님 수업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제가 좀 뭘 안 해서 문제를 잘 못 봐서 아는 건데 실수를 해서 맞아. 저기 6반을 다 해봤다니까요. 6반을 학습에 대한 책임을 본인 탓으로. 그렇죠. 그거를 뭐가 안 돼서 아니고 내가 뭐를 안 받고 내가 뭐를 실수고 앞으로 니는 어떻게 할래? 문제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굉장히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변화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야 되잖아요. 따로 말이 필요한 게 학생들이 뭐 수업이 재밌다 뭐 이런 물론 그런 말도 뭐 간혹 이렇게 듣지만은 일단 수업을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애들이 그냥 활기차게 계속 떠들고 살아있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블록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에 어떤 이렇게 미션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걸 해야 될 때는 쉬는 시간 안 뜨더라고요. 화장실 안 가고 종이 쳐도 계속해 몰입을 하더라고. 완성 안 하면은 완성하고 나가 있는 애들 다 나가고 얘네들이 좋은 중에서 우리는 수준별이니까 진짜 이상한 정말 애들 있잖아요. 정말 공부 안 해. 이네들도 자기 조가 안 마무리 안 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 조 가지니까. 근데 원래 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불로다 조에다가 너희 조는 노력 점수 플러스 딱 줘. 이불을 써주는 거 종에다가. 사실 아무도 쓸 필요 없지만 네가 그 조원 중에 한 명인데 끝까지 너는 뜨지 않고 이제 지켜줬구나 이 자리를. 맨날 일부러 나가는 애였다니까. 근데 그 조원이기 때문에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 조가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애들한테 이제 보는 게 되는 거야. 우리 조가 안 갔구나. 내가 안 그게 아니라 우리 조가 안 끝나서 지가 안 가고 있는 거야. 참 그런 모습 확 좋더라고 그게. 거꾸로 수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이렇게 물어보실 때 보면 그러니까 큰 산은 안 보시고 뭐 진짜 뭐 한두 명 이렇게 활동 안 하는 거라든가 뭐 그죠 거꾸로 수업 뭐 안 보는 보고 오는 애들 어떠냐라든가 보고 오는 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도움 많이 관점을 좀 이렇게 뭔가 활동적인 수업이라든가 그런데 좀 이야기를 두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수업이 있는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고민을 하시는 게